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촛불 집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볼프강 슈벨부시의 철도여행의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과 5월 국회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최남수 이후의 YTN과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뜨거운 감동과 위대한 승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갖은 암담지를 다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칼을 숨긴 강도라느니 하는 이따위의 극악한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지라는 대결병자의 히스테리한 망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위대한 명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수작질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물결에 밀려난 역사의 오물들의 단발마적 개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개거품에는 김용민닷컴의 파인프라 치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입에서 악취가 날 때,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이가 시릴 때 효과적인 파인프라 치약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8일) 화요일입니다. 몇 달 안 됐을 겁니다. 제가 2018년에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게요. 벌써 그 징조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어제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책임지고 이어야 할 것 없이 전원 사퇴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다 해도 국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전략적 협력을 취할 아이디어나 지도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2년 동안 내내 정치 파행만 봐야 하느냐?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홍익표, 전재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문제니까 차제에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에게 심판할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말입니다. 올해 안으로 2년 앞당긴 총선을 치러 입법부에 새 판을 짭시다. 그래서 국민이 더 이상 정치를 걱정 안 하게 합시다.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국회라면 한쪽에 힘을 실어 정상화시킵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요. 당장 총선하면 참패가 불을 보듯 뻔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남은 2년 허송해야 할까요? 촛불이 만든 정부가 무력화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럴 때엔 국민이 또 한 번 나서셔야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무능한 국회 리콜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지만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운 국민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정치권은 긴장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치를 엉망진창, 아니 정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요.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던 최모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은수미 후보 측을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은수미 후보는 나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정치 몰이학이라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예, 제 생활 습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제가 BMW족이라고 얘기해요. 버스, 예, 메트로.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일 보고 출퇴근합니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버스 카드 내역 같은 걸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17년 5월 같은 경우는 한 60여 건 정도 교통카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생활 습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저희 생활 습관을 모르는 음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뭔가 아까 작전 세력이란 말씀하셨는데 뭔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 왜냐하면 전 처음에 최모 씨, 배모 씨 두 사람만이라고 이분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랬는데 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5-6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세력인 거죠. 어떤 세력을 의심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보이고 또 저 역시 추정을 하고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일이어서 이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상대 진영,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 상대편과 연루돼 있다는 이런 제보 같은 게 혹시 들어옵니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이건 정말 추측입니다. 예, 들어왔어요.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는 어차피 제가 지금 이런 은혜를 당하면서 고발이 됐잖아요. 지금 정치자금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을 오늘 낮 2시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던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국이 목적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해왔는데 핵심적인 이견은 이제 특검 문제였고요. 그렇죠. 특검을 받아주면은 나머지 다 일괄 타결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해온 게 자유한국당인데. 네. 오늘 이제 특검을 받겠다고 이제 하니까 민주당이. 네.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그럼 함께 처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네. 오히려 특검보다는 특검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문제들 구체적으로 이제 특검을 며칠 날 다루고 제목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 문제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와 관련된 이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를 때에 좀 거부하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의문이에요. 특검 받는 것이 특검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였는지 아니면 그래서 파국이 목표였는지 좀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잘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여당이 거부권을 갖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게 지금 중요 쟁점인 것처럼 나오던데 맞나요? 사실이 아니죠. 아닌가요? 민주당의 의견을 얘기했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테니까 함께 논의하자라고 얘기한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의견을 내기를 야당이 검사 추천을 하고 여당이 그 길에서 거부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른 방안들도 몇 가지가 얘기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방안 아니면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내일 특검법부터 처리하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처리하려면 바로 지금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 임명 방식이라거나 기간이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어떤 명칭이라거나 이런 거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냈더니 이제 그 조건을 달았다 그래가지고 다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노회찬 원내대표 보시기에 이게 특검 수용이 목적이었는지 파국이 목적이었는지를 모르겠다. 적어도 오늘 태도로 봐서는 파국이 목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결렬이 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결의를 모은 내용을 보면은 추경하겠고 특검하겠다 약속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오늘 오전에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이 됐으면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그다음 논의는 이제 며칠 날 할 것인가 또 그럼 무엇을 각각 처리할 것인가 논의를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논의를 하던 중에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달려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박차고 나가는 셈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판문점 선언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청와대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밖에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남북 양국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생중계로 온 국민이 지켜보았으며 판문점 선언 전문 역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지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제 문장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장으로 어디 국민에게 발표했습니까? 지금 갑자기 언론에 수석이 예. 이놈을 내놓고 언론을 통해서 이걸 찔끔찔끔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를 몇월 며칠 날 청와대에서 발표하든 아니면 어디에 와가지고 뭐 국회도 좋고 이 국민에게 소상히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얘기가 있었구나 이걸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청와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알고 있고. 판문점 선언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선언문을 보고 국민 보고 보라고 하는 거는 온당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자였던 홍보 책임자였던 청와대 누구 책임 있는 사람이 예.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내용을 그래 신문에 언론에 한번 흘리고 이걸 보아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국민 대 홍보를 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골고루 줘야지. 인터넷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터넷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인터넷 못 보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 국민 홍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하고 인터넷이라는 부분만 지금 주장하시면은 인터넷을 보지 못하는 제외된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다 한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까?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남북 간의 방송 지금 대북 방송 처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그 내용에 들었으면은 전후에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방송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까지 전부 시설물까지 철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설물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북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퍼져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만 비방이나 흑색선전 2만 6천여 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약 95%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두이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7.4%, 4명 가운데 3명은 가짜뉴스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받은 유권자들은 SNS를 통해 공유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에 머니투데이가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SNS나 단톡방에 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영애 KBS 자문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하여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라도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무관하다면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의 상한선은 당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낙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맑은 수산 박달 홍게 특대 사이즈 3kg. 네, 이게 살이 튼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한 번, 찌기 전에 한 번, 찌고 난 후에 또 한 번 걸러내거든요. 최고의 박달 홍게, 좋은 홍게만 공급하는 맑은 수산 박달 홍게. 네, 3kg이 1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지난 금요일 대한항공 노동자들 집회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거기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집회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집회에 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였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집회 때 있었던 한 가지 여담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날 참가자들 중에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예고했던 대로 가이포크스 가면이라고 하죠. 그 가면이나 아니면 마스크를 대거 착용하라고 참가를 하셨어요. 그 가이포크스 가면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세기 초반에 영국 정부의 가톨릭 탄압에 저항을 해서 잉글랜드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가이포크스입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화약 음모 사건 이런 이름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덕분에 가이포크스는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는 저항의 상징처럼 칭송이 쭉 돼 왔습니다.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영국에서는 매년 11월 5일에 가이포크스 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꽃놀이 엄청 벌인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가이포크스라는 사람이 권위에 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칭송하는 쪽도 있고 그냥 일개 테러리스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V4 벤테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 주인공이 미래에 통제된 사회에서 그 통제 사회를 깨기 위해서 투쟁하는 투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가이포크스 가면이 전 세계적으로 저항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일 집회에서 많은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
다만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이 가면을 쓴 건 저항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실 신분 노출 때문이었던 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도화선이 됐던 대한항공 노동자분들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직 마스크 못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현장에 가면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걱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여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뭐 이런 답글을 달았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진짜로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 열도 좀 받은 대목이 그 다음입니다. 이날 집회 신고가 100명으로 됐는데요. 제가 대충 세봐도 한 500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요즘 그 기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기자분, 개그맨 강유미 씨도 오셨더라고요. 방송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언론의 관심이 많고요. 사측의 감시와 보복이 두려워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면과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측이 안 나와야죠. 그런데 이 지랄 같은 대한항공 사측이 그 와중에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노동자들을 감시를 했습니다. 아, 좀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니들 모기에 달린 건 혹이 아니다. 머리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어요. 집회 참가한 노동자들도 다 이 감시를 예상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기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를 나오면 나 너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다는 건데 이 멍청한 놈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릅니다. 예. 그리고 티가 나도 너무 나게 왔다는 거예요. 저희 왜 예전에 북콘서트 할 때 제가 뻔히 아는 삼성 고위 관계자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얘들도 너무 뻔히 아는 애들을 너무 뻔히 보이는 장소에 엄청 많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 톡방에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 왔다. 광화문 광장 맞은편에 인사팀 직원 5이 왔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왔대요.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님, 너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그 머리로 본부장은 어떻게 다셨대요? 사진도 엄청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한 노동자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걸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됐지만 나중에 그 멍청한 분들 사진이 공중파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균딱 같은 짓들입니까? 아니 혹시 그걸 노린 건 아닐까요? 회장님, 제가 이렇게 쪽팔리면서까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걸 인증하기 위해서. 아, 그런 고단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개망신당하고 출세를 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머리였다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더 웃겼던 건요. 사진이 찍히고 감시한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기자들한테 대한항공이 해명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해명 내용이 집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다. 이걸 해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지랄들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니 평소에 좀 들으시라고요. 직원들 목소리를요. 평소에. 제가 그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게 조금 복잡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있는 중인데 수도권 지역 노무관리본부장 오셨다고 했죠. 인사 담당 임원 왔다고 했죠. 2005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총파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파업 이후에 니들이 지금까지 뭔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총파업 이후에 노조를 어용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인사팀 자식들이 내부적으로 했던 지랄을 생각하면 이가 다글다글 갈립니다. 그런데 그딴 새끼들이 지금 와가지고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회 장소에서 서성거려요? 헛소리도 착착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집회에서 제일 가슴 뭉클하게 봤던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집회 후반부쯤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앉아 계시던 한 대한항공 노동자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좀 작으신 분이었고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역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거 아마 다 추적이 될 겁니다, 그분. 네, 아마 다 추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키나 뭐 말투나 이런 걸요. 그래서 이분이 가이포크스 가면이 아니고 검은 마스크를 쓰셨고요. 이제 챙이 동그란 푸른색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다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부산 사투리, 요만한 키, 그거보다 대한항공에 저 같은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계셨던 거죠.
말투도 그렇고 체형도 그래서 발언을 하면 이분이 누구인지 금방 신분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그 당당함에 저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마스크하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항공우주사업본부 김건우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 순간에 저도 정말 놀랐고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은 다음에 청중들이 멋있다, 멋있다를 연호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날 사회를 보신 분이 박창진 전 사무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박창진 사무장도 아이포크스 가면을 쓰고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박 사무장이 가면을 쓴 건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죠. 상징적인 행위였죠. 왜냐하면 그날 사회자가 박창진 사무장이라는 건 미리 다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도 김건우 노동자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니까 같이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악수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재벌들의 갑질이라는 걸요.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갑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를 막 열심히 보호하다 보면 개인에게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인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제공될수록 모두가 무한의 이익을 누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이죠. 이게 왜 그렇냐면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핵심은 효율적이라는 건데 언제 효율적이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김용민의 브리핑이라는 훌륭한 방송이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무료입니다. 광고만 들으면 됩니다. 이런 상품이 있고요. 정규제의 박근혜 찬양이라는 개떡 같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당 1,000원을 받는 유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 정규제 머시기를 듣겠습니까? 방송도 개떡 같은데 가격도 비싸요. 왜 아무도 안 듣죠? 정규제 방송은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주고요. 빤스 목사 설교는 10,000원을 줘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난 세상에 무슨 교회 목사 설교를 유료화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빤스 목사 설교 같은 걸 10,000원을 주고 듣게 하면은 원래는 아무도 안 들어야 정상이죠. 거기에 조금 이제 정신을 쏟아부으시는 신도분들만 빼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빤스 목사님 운운하는 방송은 당연히 퇴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퇴출이 되느냐? 이제 정상적인 소비자들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요. 정상적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빤스 목사, 정규제 이런 거 안 들어. 비싸고 내용도 그지 같아. 라고 거부할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어야, 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좋은 방송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를 노동시장으로 옮겨와 보십시오. 선택의 자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나요? 조현민의 지랄과 이명희의 발광 이런 거는요.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불량 상품입니다. 정규제, 빤스 목사 어쩌고보다도 10,000배나 더 저질인 불량 오브 더 불량 상품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면,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만 있다면 저런 불량 상품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취업을 할 때요. 고용계약을 맺는데 고용계약서에 나는 조현민의 지랄과 이명희의 발광을 참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서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노동계약서에 서약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이명희의 지랄과 조현민의 발광을 안 참아도 되는 겁니다. 불이익도 전혀 받지 말아야 돼요. 계약 맺을 때 그런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천만의 말씀인 거죠. 모든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지랄 발광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다른 상품, 다른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조양호, 조현민, 이명희 지랄 싫다고 뛰쳐나가서 다른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이 한화예요. 거기 갔더니 오너가 김승현이고 팀장이 김동선입니다. 이러면 똑같은 거죠. 나가리입니다. 엿대는 겁니다. 조현민 싫다고 대린산업으로 옮겼더니 오너가 이해욱이에요. 이것도 엿대는 겁니다. 야, 이 대기업 안 되겠으니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보자 해서 미스터 피자 취직했더니 사장이 정우현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불량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깡패 집단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재벌들끼리 구축한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재벌 직장에서 총수한테 대들거나 노조를 해서 찍히면 다른 직장에 취직도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그토록 자랑하는 선택의 자유, 그런 거요. 우리 노동자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니들 주류 경제학자들의 꿈 아니었냐고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갑질에 저항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려도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제도와 보복을 당하지 않는 풍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양호, 조현민, 이명희, 이런 광기 어린 집단, 시장에서는 절대 유통돼서는 안 되는 불량 작품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류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저는 노동자들 가면을 쓴 이번 집회 장면을 정말로 세계 유수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시장 경제 옹호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님들, 당신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서구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그 집회 장면 보면 바로 뒤집어질걸요? 아니,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해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가면을 쓰고 하냐.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대번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집회에 참가한다고 페북에 글을 올리니까 조금 의외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는 연대의 손길을 내밀기 싫어요. 쟤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할래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박창진 사무장께서 그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뭐하고 앉아있다가 그때는 비겁하게 움츠려 있고 박 사무장 음해를 하던 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투쟁하겠다고 하는 게 못 믿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모든 투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수의 침묵에 동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투쟁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하는 시점은 과거가 어떠했던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어떤 투쟁도요. 시작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는 연대의 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 과거에 비겁했지? 난 너 안 도와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고 싸웁시다.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게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어던진 김건우 노동자분은 제가 이제 성함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우 노동자와 박창진 사무장이 마스크와 가면을 벗어 던졌을 때 제가 이제 뒤에 있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그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그 순간에 몇몇 노동자들도 함께 가면을 벗었다고 해요. 이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노동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집회를 해도 당당하게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맨 얼굴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대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집회를 보면서 이런 사회적인 연대가 노동자들의 선택을 넓히고요. 재벌들의 갑질을 멈추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거라고 다시 확신했습니다. 1차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요. 이번 주 안에 다시 광화문에서 2차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 장소도 바뀔 것 같다고 하던데 제가 곧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뜻하지만 강력한 연대,
그 연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이 모두가 가면을 벗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정말로 깊은 감동을 줬던 지난주 금요일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집회 소식을 요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악덕 재벌들이, 갑질 재벌들이 이 현장을 주시했겠습니까? 이거 적게 나와야 할 텐데, 이놈들 이 정도로 좀 수그러들어야 할 텐데, 이럴 거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그 식구들이 이런 악덕 재벌들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덕 기자님. 예.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단식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원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실 목도 불편하고 턱을 가격당해 입을 벌리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숙 단식투쟁 현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행범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관대한 처분을 원하지만 경찰에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하셨다지요. 원칙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전치 2주에 가해자를 구속하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네, 홍준표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구속해야 한다고요? 원래 가해자의 목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맞았다면 목깁스만으로 안 끝날 수도 있었다고요? 하하하하, 아이고, 웃어서 죄송한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하고 있는 목깁스는 경추 보조기예요. 중증 환자가
임시로 착용하는 보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헐렁하게 하고 계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아픈 게 맞다면 꽉 조여서 착용해 주세요. 네? 나일론 환자 취급하냐고요? 아무리 조롱해도 목숨을 잃을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요? 아이고, 6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하나 더 늘게 생겼네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회 파행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국회 해산을 요구하기 전에 얼른 연양갱 챙겨 먹고 국회로 돌아오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스한 햇살 아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5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새 절기가 이파를 지났네요. 네, 이제 여름 문턱을 넘어선 것 같죠? 오늘은 여름 기분이 완연합니다. 예, 갑자기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네, 봄이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끝나고 또 남북 미중 평화협정이 제대로 진척이 돼야 봄다운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은데 잘 통과해서 봄다운 봄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전 해체, 분단 극복을 원치 않는 세력은 이제 딱 둘만 남은 것 같아요.
이른바 조자 동맹과 일본. 예, 역시 친일의 그 DNA를 벗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이 남북 분단,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 그리고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한 그 정치적인 활용 이런 것이었는데 네. 평화 체제가 안착한다면은 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도 설 자리를 아마 잃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목리를 부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은 철도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철도와 기차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남북 해빙 모두가 무르익으면서 철도 여행, 기차 여행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죠?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 타고 북경 갈 수 있느냐, 뭐 기차 타고 하얼빈 갈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는 모스크바 거쳐서 파리, 런던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남북만 연결되면은 그러니까 경의선과 이 동해 북부선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기대를 담아서 철도역 여행이 걸어온 길, 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의 철도 여행의 의미들을 몇 권의 책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그 자유기구가인 볼프강 슈벨 부시가 쓴 철도 여행의 역사입니다. 부제가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인데요. 이 저자 이름은 뭐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네, 볼프강인데 이름이 슈벨 부시예요. 제가 한동안 이 책을 소개하고 그럴 때는 시발 부시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부시가 미국 대통령 할 때 나온 책입니다. 그래요 또 게다가. 네. 근데 자유기구가가 쓴 책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철도가 특히 증기기관을 활용한 철도가 유럽 문명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이 근대 자본주의가 철도와 함께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면서 시작됐는데요. 그게 사람을 실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철도가 세계사에 완전히 그 변곡점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철도는 물론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간의 확장 경험, 그리고 시간의 축소 경험을 안겨줬다면은 동시에 식민지를 착취하고 제국주의가 확장되어 가는데도 이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이 책에서는 철도가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파리에서 주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그 하이네의 철도를 바라보는 시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네에 따르면은 1843년에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 철도를 보고서 무시무시한 전율과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꿔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시인의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철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적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꿔놓은 숙명적인 사건, 이게 바로 철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유한 공간이 지닌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죠. 이걸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은 살해당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공간들이 다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터널이나 산을 절개하고 뚫리는 길들,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직선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길들을 직선화하면서 기존의 공간들이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철도가 생기는 길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전 같은 경우입니다. 이 대전은 철도가 놓이면서
신도시로 떠오른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고요. 강경이 근처에 중심 교역장이었는데 충남 강경. 네, 맞습니다. 유명한 장터가 있었는데 철도가 강경을 비껴가면서 군산으로 이어지면서 강경이 쇠락하고 군산이 이rak 새로운 근대적 도시로 떠올랐죠. 물론 군산은 일본으로 모든 물류를 옮겨가기 위한 수탈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공간 질서를 형성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도가 하나의 새로운 풍경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기도 합니다. 이걸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김 PD 기차 많이 타보셨겠지만은 기차에 앉아서 밖을 쫙 바라보면은 하나의 필름이 돌아간 것처럼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일종의 그 파노라마 풍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주일 클라레띠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 몇 시간 내에 그것은 당신에게 프랑스 전체를 보여준다. 당신의 눈앞에 그것은 전체적인 파노라마, 멋진 그림들과 놀라움들을 차례로 재빠르게 펼쳐놓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로지 풍경의 본질적인 것만을 보여준다. 옛 스승의 양식을 따르는 진정한 예술가처럼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삶을 담고 있는 전체를 요구하라. 요컨대 열차는 당신을 색채 화가의 손놀림을 통해 매료시킨 후에 정지하게 되고 당신을 목적지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멋지게 기차가 보여주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경들이 뭉개지고 지워지기도 하지만 이 철도가 등장했을 때 19세기 중후반에 철도가 많은 사람들을 여행지로 옮겨갈 때는 하나의 그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서양의 경우에서 우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차가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장소성의 경험을 안겨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KTX나 SRT를 타다 보니까 지나친 속도감 때문에 300km가 넘는 이 속도감 때문에 잘 그런 경험이 없을 줄 아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은 정말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 멀리 풍경들이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수도권에서 익산을 갈 수 있다는 건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경인철도가 부설됐을 때 속도가 20km에 30km였대요, 시속. 근데 그걸 바라본 우리 조선의 민중들은 나르는 새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10배 이상으로 속도가 높아졌죠.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서울역이나 수서에서 고속열차를 타면은 부산까지 2시간 반, 길어야 3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게 거리가 확충되면은 멀어지면은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 기차를 타면은 또 기차에서 수많은 또 사연들이 생기겠죠. 수많은 인연들도 연결될 거고요.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장소나 풍경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 걸 보여주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또 하나 많이 있는데 백화점이라는 근대적인 쇼핑이 가능해진 것도 철도 때문이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국민국가를 형성되는 것도 사실 철도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력을 이용해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게 된 것도 사실 철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도가 가진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으로 반절돼 버린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그 시야가 어느 정도 확장될지, 우리 눈앞에 펼쳐질 풍경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경의선을 타고 그야말로 이 반둥 거쳐서 이 하얼빈까지, 하얼빈에서 몽골 횡단 철도나 이 중국 횡단 철도로 갈아타고 러시아로 가는 꿈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선을 타고는 핫산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거쳐서 이 시베리아를 달리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른 책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도와 독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철도와 이 섹슈얼리티, 이 성욕의 관련성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철도하고 성이요?
어떻게 그게 연관될 수 있습니까? 얘기 길게 안 할래요.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정신 분석학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철도 소리가 갖는 그 의미, 그리고 철도에 타는 순간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체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을 때 그 공포, 이걸 철도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까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우리 김 PD가 급 관심을 보이니까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까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는지. 마차 여행 그리고 후에 철도 여행 시 겪게 되는 진동은 나이가 든 아이들에게 아주 황홀한 느낌을 갖게 해주어 적어도 모든 사내 아이들은 생애 한 번쯤은 마부나 차장이 되려는 생각을 품는다. 기차에서 겪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내 애들은 아주 강렬한 수준의 수수께끼와 같은 흥미를 보이곤 하며 상상활동기의 나이에는 이 과정을 정선된 성적 상징의 핵심으로 삼고자 한다. 철도 여행과 성욕을 이렇게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운동 감각에 주는 쾌락적인 성질일 것이다. 그리고는 아동기에 선호하게 되는 많은 것들, 그 반대로 전복시키고 많은 억압이 출현한다. 오는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와 섹슈얼리티, 이 성욕의 문제를 흥미롭게 분석한 것도 돋보입니다. 그래서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절도 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가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곤 했다고도 해요. 이게 결국 철도가 움직일 때 그 소리. 이것도 새벽에 철도 소리에 기차 소리에 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철도 기관사였고요. 또 바로 경춘선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제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의해서 양육됐는데요. 이게 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우리 김 PD가 어떤 억압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김 PD처럼 뭐 철도에 관한 또는 기차에 관한 뭐 한두 가지 기억들, 추억들은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제 남한으로만 갇혔던 철도 여행에서 대륙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고 긴 기차 여행도 상상하면서 이번 주 저와 함께 이 철도 여행, 기차 여행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일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튿날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북한의 철도 사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철도끼리 온전해야 할 텐데 지금 북한의 철도 사정을 보면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현대화하지 않으면은 뭐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철도를 깔아주면은 북한이 군대를 싣고 남침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세력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패친들이 바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니 육로가 아니라 철로로 내려오면은 공격하기가 그렇게 좋은데 일종의 어떤 매복작전 같은 그런 반격이 가능한데 미쳤다고 철도 타고 남침하러 내려오겠느냐라고 반박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긴 해도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그게 대륙까지 이어지면은 제일 먼저 기차에 오를 사람들일걸요. 무임승차자들 있죠. 이런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자들이 아마 북한 여행이 가능해지고 이 대륙 철도가 가능해지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쪽 갈 겁니다. 또 북한의 땅 매매가 가능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욕망을 노출할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악마구리처럼 이게 몰려들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자들의 방해를 꿋꿋하게 뚫고 돌파해서 저는 이 남북한 철길이 대륙으로까지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철도 얘기 이번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장소와 시간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은 조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어느 곳 예상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3,788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71%, 10명 가운데 7명은 조미 정상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다음으로 18%, 5명 가운데 1명, 평양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라고 전망한 시민은 10%,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예상한 시민들은 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 지방선거 압승님, 판문점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PPL타임 김성태입니다.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모씨 사연입니다. 먹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됐어요. 운동은 따로 안 하고 군것질만 좀 줄였더니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상 4kg 정도 빠졌습니다. 저 김성태도 그냥 밤엔 피자 시켜 먹고 아침엔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먹고 굶은 티 낼까 사실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 찢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간편한 일회용 테이블 들고 나들이 가시겠습니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테이블, 박스로 만든 실용 만점 테이블입니다. 물에 닿아도 젖지 않고 생수 체온통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가족 나들이, 캠핑, 회사 야유회, 혼밥족,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선물입니다. 혹시 유세 때 테이블로 쓰면 안 될까요? 아,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촉물, 사은품으로 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반촉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네피알이 아닌 딴 데서 사시면 실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흑채 많이 쓰시죠? 그런데 기존 흑채와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이거 구매 부탁해요. 에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친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요즘 머리털이 많이 조촐해지신 분들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던데 기존 흑채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데 뭘 주저하세요. 헤이브로 헤어 쿠션,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헤어 쿠션 부탁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검색창에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해치는 세력들 이제 그 무릎을 꿇을 때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면 무릎펜 액티밴드 술친금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굼. 포털에서 술친굼.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발명과 발견에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이라면 미공 대장사랑 만든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튼 미공 대장사랑 덕분에 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 말고 정당한테 미공 대장사랑 먹일 수 없을까? 머릿속에 똥만 찬단 말이야. 1522 8972 1522 8972 미공 대장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라나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단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 영어 단어 포테이토 어떤 뜻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감자인데요. 정답자 심포로사님. 홍준표는 왜 저러나요? 쥐를 잡자 찍찍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감자탕의 감자 포테이토가 아니라 돼지 등뼈입니다. 길냥이 0813님 역시 이메일 안 적어주셨습니다. 정원리님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한 분만 더 있다면 자유한국당 곧 소멸하겠네요. 만무리님 김용민 브리핑 항상 응원합니다. 초코카페 라떼님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민 브리핑 제작진에게 감사드립니다. 낭만 나능성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농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복내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강세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의 경향신문 칼럼 따놓은 당상에 멍드는 지방자치 일부 전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언론에서 그 당의 예비 후보 중 누가 그 지자체의 후보로 적당한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3사람의 지지율은 C의 경우 19.1, D의 경우 9.0, E의 경우 8.6%였다.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는 C 21.7, D 5.6, E 3.0%다. 후보가 6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C에 대한 지지도가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C는 컷오프에서 탈락해 경선에조차 나서지 못하게 됐다. 경선은 D와 E가 치르게 된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기준일 수도 없고 컷오프 과정에서 C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지도 모른다. 심사 과정이 비공개여서 어떤 이유로 C가 탈락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당의 지지율이 아직도 지지부진했다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던 C를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쉽게 탈락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재심을 청구한 C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가 문제가 된 듯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정당, 구성원의 충성도를 저울질해 자리를 내주는 정당, 그래서 공당으로 보기 어려운 당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네, 이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 5월 8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